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서로 이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서로 폭주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기관차 내부,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상황은 좀 어때요, 분위기는? 이란 내부의 상황을 그래서 친구들하고 소통한 걸 바탕으로 좀 정리를 했어. 네. 저는 뭐 지난 편도 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지역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네. 뭐 가끔 지금도 소통을 합니다. 그들도 정신이 없어서 자주 연락에 회신을 주진 않지만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크게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좀 적어왔어요. 네. 일단 미국에서 지금 그리는 건 니들 우리 미국과 잘 지낼 수 있는 친미 지도자 이런 거 설정하면 우리는 다 풀어주고 우리는 전쟁 다 끝나고 다 마무리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가 제시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설정해라, 그리고 니네가 빨리 민주화해라, 이게 이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택하도록 요구했다고 봐도 되거든. 전통적인 이란의 기존 정부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도 엄청 많아. 예전에 히잡 착용이 불량스럽다고 공권력이 제재를 가해서 사망한 여성 사태가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란에 대규모 시위들이 있었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란인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무르익을 대로 익었다, 이걸 판단한 거잖아. 그리고 그 시위 진압을 엄청 강경하게 했어요. 그것까지 있었지. 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현 정부와 국민들이 완전 등을 지었네. 그러면 현 정부의 숙에 해당되는 하메네이만 딱 제거해주면 이란은 민주화의 보험이 들어와서 뭔가 이제 우리 국제사회의 친화적인, 더 정확히 말하면 국제사회 친화적인 게 아니라 미국의 우호적인 누군가가 들어설 수 있겠네, 이 판단을 한 것 같아. 네. 그런데 정작 이란 내부에서 제가 확인된 목소리는요, 현 정부, 그냥 하메네이를 기반으로 한 현 정부 너무 싫다. 그런데 미국도 싫다라는 거야. 그래서 현 정부가 끄집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고 나면 미란 내부는 우리가 다시 정할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에 찬동하거나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 리더십을 선출하거나 하는 건 그건 다른 문제야. 이게 이란인의 감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현 정부가 미국과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싫어하는 건 우리 미국을 좋아하는 누군가 들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둘 다 싫었다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제거해 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라. 그렇지. 네. 그랬는데 이란 내부의 국민들은 니들도 싫어. 더 정확히 말하면 니들이 더 싫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판이라는 거고, 따라서 이번에 혹시나 하메네이 차남이 또 한 번 뭔가 미 정보부의 정보 등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변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그러면 친미 성향의 국가 지도자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느냐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민주 성향이 있을지 모르겠어. 신정 정치가 아니라, 아니면 일부 이란 국민들 중에서는 사회주의 하자 또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정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신정 정치를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친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민주화되고 공화정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공화정의 색깔이 절대 친미일 가능성은 드물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란 국적을 가진 내 친구들의 발언들이야. 그 다음에 그럼 왜 이렇게 반미 감정이 높아졌니? 미국이 약속을 매번 어겼다라는 게 이란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거야. 오바마, 트럼프 1기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도 핵 합의를 미국이 먼저 파기했고, 오바마랑 했던 대표적인 이란이 맺었던 합의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범위에서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행동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트럼프가 마음대로 파기했고, 이번 최근에 들어서도 외교적으로 합의하자라고 해놨는데 먼저 본인이 폭격을 한 거고, 바로 그런 것들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무슨 논의를 하고 합의한다는 게 한 번 속으면 또 속아보자가 되지만, 그렇죠. 두세 번 속으면 이제 다신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미 선을 넘어간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란인들의 또 다른 정보는
미국이 고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너무 공고해졌다는 거야. 이란은요, 우리 한국에서도 너 이란 식당 가본 적 있어? 이란 식당은 못 가본 것 같아요. 성균관대 길 건너편에 이란 식당 있고, 그게 중동 식당이니 커리 식당이니 이렇게 포장돼 있지만 이란 식당이야. 그 다음에 종로 교보문고 뒤에도 이란 식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도 이란 식당이 있어. 이란이 생각보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또 이란 인구들이 나와서 살고 있어. 그리고 이란도 자유를 대거 부여했던,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유일하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던 그렇죠. 국가였잖아. 아마 여기 이미지 나갈 겁니다. 이런 국가에서 갑자기 초권위주의적인 국가로 바뀌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갑갑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그 초창기에 대거 해외로 나간 거야. 그래서 한국인만큼은 아니지만 이란도 해외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이제 다들 살고 있거든. 그런 과정에서 이란의 해외 거점들, 해외 뭐 자기 일가 친척들이 많이 살아. 그러다 보니 이란인들도 야, 네 외삼촌이 아니면 네 막내 삼촌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뭐 하고 있다. 아니면 영국에서 중동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넌 영국 가서 공부해라. 뭐 이런 루트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국도 이상하게 미국에 공부하러 많이 가고 뭐 하고 하는 게 물론 우수한 교육기관이 거기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비빌 언덕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 막내 이모가 미국으로 시집갔지 않니 하면 그럼 거기 가서 슬쩍 이렇게 애 부탁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숫자가 중동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많아. 그러다 보니 현지 언어와 현지 보도 내용이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다 보잖아. 이걸 보면 본인들은 이거 아닌데?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게 더 스무드하게 이란 본토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 비중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 어떤 거다? 이거 미국이 본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게 다 확인이 됐어. 그 다음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란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보내준대, 뭔가 도움 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도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란에 전달이 안 돼. 근데 그 전달이 안 되는 것도 미국이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란 내부에 공유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란도 오랫동안 금융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도 폭등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필요한 물자를 제때 조달받지도 못하고 껐떡하면 단전 단수가 되고 애들 키우고 애들 출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환경도 제공이 안 되니 다들 화가 난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외국에서 손길을 제공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란 내에 살고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생필품도 없어서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은 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란계 사람들이 외국의 그 인도적인 시민사회단체, 구호단체들에게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이란인인데 거기 들어봤더니요,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래가지고 지금 애들이 기저귀도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겁니다. 했더니 기본적인 항생제도 없어서 이렇게 고름이 많이 났어요. 보내드릴게요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비록 캐나다인이지만 원래 이란계 사람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구호단체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못 가던데요? 아니 왜? 미국이 막았어요. 이게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무리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안 좋더라도 인도적인 것까지 막는 거는 국제사회 이것도 국제법 위반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마저도 다 이란 내에서 공유가 됐어. 그러면 네가 이란이냐 이런 상황에서 화해가 쉽게 되겠어? 쉽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판단은 이란의 세대 간 또는 계층 간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걸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신정 정치에 대해서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 상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또 기성세대들은 또 기존 하메네이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다는 거야.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핵심 지지층. 그리고 그런데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계층들 MZ들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의 자유로운 풍경도 보고 또 교환학생 등등으로 외국도 갔다 오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고들은 또 다른 계층,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미국의 생각인데, 실제 반미에 대한 감정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수뇌부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달랐을 뿐인 것이지, 보수적 체제에 대한 지지층도 미국을 혁명의 주요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MZ 세대들도 현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협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인식이 대거 같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구분된 세력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조금 더 다른 의사결정으로 힘을 북돋아 주지 않겠느냐? 그거 생각보다 없더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이란 내부에는 보수계층, 개혁계층, 도시계층, 농촌계층, 그 다음에 세대에 따라서 미국의 시각이 꽤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기존의 외신 보도였는데, 실제 이란 내부에서는 소수민족 몇 개 빼고는 중론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 그러면 제가 또 물론 무조건 이란 친구들의 말을 100% 믿자, 그것만 따르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지금 보도된 내용과 이란 내부에서 그 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같이 전달을 해 드린 거지. 자, 네가 양쪽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방금 내가 말했던 중동 지역의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다 봤을 때 너는 어느 쪽이 더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 아니, 저는 일단 형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금방이라도 항복을 하고 체제가 전복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왜 안 끝나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형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란 미국 전쟁이 쉽게 간단하게 끝날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네. 특히 미국 내에서 보도됐던 뉴스들 중에서는 이란의 대학생들이 미국 문화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선망한다. 미국 문화를 동경한다라는 보도가 꽤 있었어. 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실제로 이란의 테헤란로에 굉장히 그 명망 있는 대학들은 파티 문화를 미국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SNS라든가 VPN, 특히 이란도 언론이 통제가 되니까 그렇죠. VPN을 통해서 미국 대중문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교육 환경, 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동경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걸 미국이 오해했다라는 게 이란의 얘기야. 본인들이 동경한 건 미국 문화가 아니라 자유로운 서구의 문화권을 동경한 거지 미국을 동경한 게 아니라는 거야. 저는 사실 주변에서,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진행자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여의도 맨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전쟁이 어떻게 되냐. 근데 저는 형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쟁은 오래 수행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고 느낀 거는 서구 언론에서 깃발 딱 찍고 이렇게 춤추고 하메네이 사진 찍고 하는 거. 그런 동상 막 끌어내리고 그런 장면을 보고서 제가 너무 좀 섣불리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맞아. 실제 이란 내부에서 분위기를 보면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선호했던 게 예전에 사실이야. 그 이유가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 안착하려고 했던 게 이란 내부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없고,
그리고 전공과 일자리가 미스매칭이 있어. 내가 전공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란 내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미국을 가보면 내가 전공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해외 유학, 특히 미국 유학의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의학 계열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 장학제도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미국의 박사학위 따로 많이 지금 이란 국민들이 예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고 합격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2024년부터 이란인 대상 F1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절반 이하로 확 줄었어. 미국에서. 그러면 나는 이거는 이란 내부에서 미국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안 받은 거야. 그렇죠. 트럼프는 외국 유학생 받지 말라라고 많이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 가장 중심이 어느 나라 학생들부터 덜 받으려고 하겠어. 잠재적인 적성국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이란이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학생들은 이런 거야. 내 꿈마저 미국이 짓밟았다. 그래서 이 중간에 취소한 친구들의 이유가 긴 행정심사, 돌연 인터뷰 취소와 지연, 그 다음에 명확한 설명 없는 거절 사례. 여기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 우리로 따지면 유학원,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커뮤니티 글이 계속 올라왔대. 사실상 거절이죠. 그렇지. 그래서 나랑 전화 통화했던 내 이란인 친구도 사실 중동의 다른 나라에 가서 영미식 교육을 조금 배우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나도 유학이 거절됐었고 뭐 이런 정확히 말하면 내 친구의 동생인 거지. 이렇게 해서 일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내 꿈을 그래도 실현시켜 준 나라였어라는 일말의 동정표라고 해야 되나? 공감대. 이것마저도 미국이 끊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이란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었던 그 자유로운 학풍과 기회가 많다라는 그 여건 이런 걸 동경했다가 그것마저 미국은 싫다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네가 또 뭔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싶어서 미국 어디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언니 오빠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가 못 가게 됐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대체 국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뭐 그 정도가 생각나네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란 내부의 일부 청년들은 미국을 포기했어. 그래서 어디로 유학 가는 숫자가 급격히 늘었냐면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유럽. 일로 분산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란 내에는 최선은 미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옵션일 수도 있다. 왜? 미국 경찰이나 또 미국 내에서 이란이냐 하면서 또 어떤 강경하고 가압적인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최근 이란 내에 이런 분위기들이 또 이제 청년들마저도 미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 자,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이거는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편에도 뭐 그냥 다른 형태로 근거들을 들면서 이번 전쟁이 트럼프의 셀프 종식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테러 형태라든가 아니면 암살단이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뭐 또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도 있어요.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도 기분 좋게 여러 가지 방송들 앞으로 이런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 예전에 주식시장 초호황기였을 때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찾고 모아놨었거든. 네. 다 버렸어. 저는 이제 아무쪼록 좀 저희가 전쟁이 어떻게 될 거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 이란 내부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좀 잘 해결돼서 우리 후세에서 역사책에 2026년도에 3차 오일 쇼크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